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채의 발행비와 뒤에 나오는 기타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채를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때, 그리고 할인해서 발행할 때, 할증해서 발행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해당하는 사채의 이자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채를 발행할 때 드는 사채 발행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채 발행비라고 하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그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사채를 인쇄하는 인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채를 발행할 때는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이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 것은 사채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채의 장부 금액에 가감한다라고 교과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가감이란 말은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사채를 액면 발행했을 때 그 사채 발행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채를 액면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채 5천만 원을 액면가 그대로 발행했을 때 원래 분계는 여기 보는 것처럼 당좌예금 5천만 원이 우리 회사로 자산의 증가가 되고 사채 5천만 원이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액면 발행의 분계가 원래는 있는데 자, 이게 원래 액면 발행했을 때의 분계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사채 발행비를 우리가 1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총 원래 액면 발행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총 받았어야 될 이 5천만 원이라는 이 당좌예금 자산의 증가 부분에서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이 추가로 이렇게 마이너스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액면 발행 그대로고 역시 사채는 우리가 5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 금액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총 받아야 될 돈 원래 5천만 원에서 우리가 이 추가로 사채 발행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만큼 우리가 일단 못 받게 되는 거죠. 발행 비용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10만 원을 제외하고 우리가 나머지 잔액 4,999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했습니다. 자, 할증 발행할 때는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 뜻이 뭔지 분계로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가 이 할증 발행했을 때 원래의 분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채 5천만 원짜리를 할증 발행 5,200만 원에 하고 당좌에 매입하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할증 발행한 이 금액 5,200만 원이 우리 통장에 당좌 예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발생한 사채 부채의 증가는 5천만 원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사채를 5천만 원짜리를 5,200만 원 주고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증 발행 차금이 원래는 2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앞의 거와 마찬가지로 사채 발행비가 10만 원, 수표로 지급하다 사채 발행비 10만 원이 생겼다고 한 경우에는, 자, 어쨌든 우리가 원래는 여기 이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 비용이 추가로 우리가 지불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5,200만 원 받아야 할 당좌 예금에서 사채 발행비 10만 원을 빼주고, 자, 5,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1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은 5,1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200만 원에서 발행 비용 10만 원 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돈은 5,19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대변으로 가면 역시나 사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채 금액 그대로 사채 5천만 원이 대변 자리에 적혀지게 되고, 앞서 발생해 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5,200만 원에 팔고 할증 발행 차금이 200만 원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만 원치를 여기 사채 발행비로 차감해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을 뺀 190만 원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이 사채 발행비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봤더니,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한 차금의 금액을 발행비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 사채 할인 발행 했을 때의 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채 5천만 원을 이번에는 4,800만 원에 할인 발행했다고 하면 이 사채의 금액은 그대로 부채 자리에 사채 5천만 원 기입을 해주고, 우리가 실제로 4,800만 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4,800만 원만큼 우리가 당좌 예금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 대변이 지금 안 맞죠? 우리가 이 사채를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할인 발행해 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차변 자리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오게 됩니다. 자, 아까도 봤다시피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을 사채 발행비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역시 사채의 부채 금액은 그대로 오게 되고, 자, 우리가 원래는 4,800만 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4,800만 원이 돼야 하지만 10만 원만큼 발행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돈은 4,790만 원으로 4,8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을 해주게 되는 금액이 당좌예금 자리의 금액으로 오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봤다시피 할인 발행 차금에 발행비를 더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 발생해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준 금액인 21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재가 되고, 이렇게 완전한 사채 발행비가 생겼을 때 할인 발행한 분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교과서 141쪽에 가보면 이제 사채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채 상환은 만기에 상환을 할 수도 있고 만기일 이전에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환 방법이 있는데, 먼저 만기 상환이라는 것을 보면 자, 쉽습니다. 만기 상환은 만기일에 사채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비용이 100만 원이면 만기일에 우리가 사채 돈 빌려다 쓴 만큼 그대로 줘야겠죠. 사채 발행 금액만큼. 그래서 그냥 요 차변에 부채 감소 사채 액면 가액을 적어두게 되고, 자, 액면 금액만큼 그대로 현금 금액을 기재해주면 만기 상환 분기가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여기 사채가 차변 자리에 오는 것은 우리가 상환을 했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 자리라고, 부채의 감소로 차변에 기재를 해주게 되는 거겠죠. 자, 만기 상환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발행했을 때 발행했을 때에 발행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만기 상환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분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자, 액면 금액이에요. 사채의 액면 금액. 자, 원래 쓰여져 있는 그 가격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라고 하죠. 자, 다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사채 액면 금액이 1,000원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원짜리를 발행할 때 1,000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을 해서 900원에 발행을 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을 해서 1,100원에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의 이 액면 금액인 이 1,000원,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항상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기 상환은 우리가 액면 금액 그대로 현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분계가 굉장히 쉽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기일 이전에 우리가 사채를 상환할 때는 분계를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만, 자, 현금 상환액이 사채 장부 금액보다 크면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고 손실이 발생했다.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금 상환액이 사채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고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채 장부 금액은 무엇인지 보니까 사채 상환 일자까지 이자 비용을 인식한 후에 우리 이 장부 금액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조기 상환하면 어떻게 분계가 이루어지는지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할인 발행했을 때 분계를 간단하게 다시 보자면 사채 100만원짜리 액면금액 100만원짜리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당좌예금으로 93만원이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제 추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7만원이 생기는 이런 할인 발행 상황에서 우리가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만기일 이전에 이 사채를 조기 상환한다고 할 때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니까 사채 액면 금액은 여전히 역시나 항상 100만원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장부 금액을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96만원으로 바뀌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현금으로 95만원을 상환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 자, 먼저 상환했기 때문에 그 액면 금액 100만원 이 그대로 차변 자리로 부채를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고, 현금 상환액 역시 이 현금의 금액 그대로 우리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대변 자리에 현금 95만원을 적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추가로 더 분계해야 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상환 이익은 어떻게 금액이 계산되어서 나오냐고 보니까, 자, 먼저 우리가 장부 금액이 96만원인데 95만원의 현금으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96만원짜리 빚을 95만원에 갚은 셈이에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이익을 본 거죠. 만원치만큼 이익을 받고 그 이익분 만원을 우리는 사채를 상환하고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계산 과목을 사용해서 분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 액면 금액은 100만원인데 이 시점에 우리 장부의 금액이 96만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할인 발행 차금이 4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발생해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중에 기간이 지나서 3만원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 남는 부분인 4만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분계가 이루어지죠. 사채 100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우리가 통장으로 받은 게 당좌액은 110만원, 그리고 이 차액분만큼 우리가 할증 발행 차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기에 상환을 한다고 보니까 이때 또 글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때 보니까 이때도 역시 액면 금액은 100만원이고, 자, 장부 금액은 104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106만원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분계를 해줘야 될까 보니까, 자, 먼저 이 사채가 갚은 거기 때문에 사채 액면 금액 그대로 부채를 차감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으로 상환한 이 106만원은 우리가 현금으로 우리 통장에서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 자리에 현금 106만원을 적어주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기에 상환하고 보니까 실제로는 장부가 104만 원짜리 빚이었는데 현금으로 갚은 돈이 10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손실을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손실분 우리가 2만 원만큼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2만 원을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고 손실을 봤다고 해서 사채 상환 손실 2만 원이라고 분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분개를 이렇게 해줘봤고, 자, 사채 상환 손실까지 분개를 한 상황이고, 자, 이때 우리 다시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4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만 원은 우리가 앞서 사채를 할증 발행하면서 발생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남은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앞서 발생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없애주기 때문에 요 차변 자리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금액과 계산 과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퀴즈를 통해서 좀 분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이 1년이 경과한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왔는데 이렇게 1년 이후에 이 차입이 되기 때문에 상환이 되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고, 자, 장기 차입금 밑에 요 T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 차입금은 부채라고 했고, 이렇게 초기에 정기에서 이월된 이 기초금액이 3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단기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이 8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렇게 기초에 있는 금액과 단기에 차입한 금액을 우리가 전부 다 합해서 우리가 총 생긴 장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가 이렇게 통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 자, 차변 자리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 단기에 추가로 돈을 갚은 거예요. 돈을 차입한 것을 상환이 했고, 그 말인즉슨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900만 원만큼 부채가 갚았기 때문에 부채 감소라고 볼 수 있고, 자, 앞에서 발생했던 이제 정기 이월액 그리고 단기 차입액 해서 총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에 상환 9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110만 원이네요. 1,100만 원이고요. 자, 900만 원 상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에 미상환하고 장기 차입금을 미상환한 금액은 우리가 총 장기 차입금에서 상환액을 뺀 200만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친절하게 장기 차입금이라고 용어를 적어놨네요. 자, 장기 차입금 500만 원을 빌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지금 증가를 했고, 우리는 그걸 인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환하다라고, 현금으로 상환하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만기를 우리가 날짜를 보니까 2018년으로 우리가 2016년에 빌렸는데 2018년에 빌렸으니까 1년이 넘었죠. 자, 이때 우리가 2018년 12월 31일 현금으로 상환할 때를 가보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앞서 발생했던 대변의 부채의 증가, 장기 차입금을 차변 자리로 보내줘서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자, 현금으로 돈이 나갔다고 했고 현금이라는 우리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간단한 분계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기성 매입 채무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장기성 매입 채무란 말은, 자, 여기 매입 채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죠.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 중에 상환 기일이 1년 이후에 장기로 발생하는 이러한 매입 채무를 장기성 매입 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우리가 상품 900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대금은 3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매입 3분법에 의해서 매입 계정 과목인 900만 원이 차변에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3년 후에 지급하는 것을 앞서 배운 것처럼 매입 채무이긴 한데 장기로 뒤에 나중에 갚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기성 매입 채무 이렇게 대변 자리에 부채를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자, 2018년에 보니까 이제 이때에 우리 결산일에 앞서 발생했던 붕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를 왜 처리를 하냐고 보니까 자, 이때는 이제 지급 기일이 6개월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이전에는 1년 이상인 이 3년 그리고 뭐 1년 반 이런 식으로 결산일에 우리가 별도로 붕괴를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급기일이 1년 밑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더 이상 장기성 매입 채무라고 하지 않고 유동성 있는 장기 부채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때의 붕괴는 이제 앞서 발생했던 이 장기성 매입 채무 대변에 있던 걸 차변 자리로 보내줘서 일단 장기성 매입 채무를 감소시키고 이것을 새로운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분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함은 우리가 원래는 장기 부채긴 장기 부채인데 이제는 요 지급기일이 6개월로 1년 미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특히 이 사채 발행비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이 조기 상환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퀴즈로 제출할 테니 퀴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